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북한에서 온 이광명이고요. 현재 북한에서 온 광아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광명 형님, 대학교 후배 남한에서 온 주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인식이도 이제 수원 외고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수원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명문이죠. 명문인가요? 명문이죠. 수원. 그래요? 잘 몰라요, 전 그런 거. 어쨌든 인문계였고, 제가 딱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제 남고더라고요. 그 1차적으로 충격을 좀 받게 됐었는데, 북한은 남고가 없어요. 북한은 다 공학이었어요. 제가 했을 때는. 예. 여담이긴 한데, 이제 딱 처음에 딱 네네. 학교를 갔는데, 여자애들이 없어서, 슬펐나요? 그때는 슬프게 잃었죠. 슬프게 그냥, 여자애들은 먼저 하교시키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오, 게 웃겨. 다음날 갔는데도 없더라고요. 다음날도 없어. 되게 신기하잖아요. 한국 그쵸, 여학생은 그쵸. 어떤지. 다음날도 막 머리 빡빡 깎고 막, 그런 남자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 남고다, 뭔 소리 하냐? 깜짝 놀랐죠. 이거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남자들 분리시키지? 북한도 공학인데. 이런 생각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저 대통령이 이명박이었어요. 근데 이명박이 아무튼 그때 왠지 몰라 계속 욕을 먹더라고요. 애들이 막 지박이 하는데, 선조대 지박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게 누구냐? 했더니, 이명박이래요. 속으로. 얘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 얘네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학교 안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북한 잡혀가니까. 그래서요, 오늘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와. 근데 사실 저는 한국에서만 낳고 자라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외국에 나가서 살아봤던 적이 없거든요. 외국의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대통령을 욕하는 걸 되게 심심찮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말로도 욕을 하고, 심지어 이제 막 길에 이제 현수막으로도 그렇죠. 붙여놓고, 대통령 뭐 이제 하야해라, 뭐 그렇죠. 나가라 하면서. 근데 북한의 상황은 뭐 짐작은 가겠다만,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또 어떨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이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갔을 때 3개월 동안 김일성, 김정일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럼 뭐라 불러요? 수령님, 와, 장군님. 진짜라니까요? 실명 토크를 못한다고요? 절대 못해요. 어머니가 막 김정일이 어쩌고, 막 김일성 어쩌고 하길래 너무 낯선 거예요. 와, 우리 엄마가 이제 자본주의 가더니 진짜 변절했구나. 진짜. 어떻게 수령님, 장군님한테 이름을 부를 수가 있냐. 사적인 자리, 친구들이랑 있는 술 먹다가도 이제 말 실수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말 실수를 안 해요. 김일성, 김정일 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속으로는 하겠죠. 같이 친구끼리 실수로도 안 해요. 다만 그런 건 있죠. 요즘 그냥 좀 먹기 살기 힘들다. 우리나라 좀 별로 아니냐. 이런 얘기 사실 그러니까 국가를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국가가 곧 수령이고 수령이 곧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욕하는 건 그냥 수령 욕하는 거예요. 그럼 힘들다는 순간 다음날 바로 신비해지는 건가요? 없어지는 거죠. 더 힘들어지겠죠, 이제. 그러겠네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북한 하면 이제 뭐 세계적인 인권 단체들이 막 가서 조사도 하고 리포트도 많이 내놓고 하잖아요. 네. 혹시 그런 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아니면 표현의 자유나 이런 실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는 인권이라는 인자도 몰랐었고 한국에서 보니까 영국에 본부를 둔 어떤 국제 인권단체에서 이제 전 세계 160개국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북한의 인권이 제일 최하위라고 하더라고요. 최하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살아본 입장으로서. 물론 거기 살 때는 그게 인권인지 뭔지는 몰랐지만 이제 자유세에 나가서 비교해 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람이다 보면은 불만을 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 정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네. 그럼 절대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찬양. 이런 거 할 수 있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전기가 힘들고 한데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데 그 병원에 전기가 없어서 수령님의 명령으로 거기 전기가 들어왔다. 이런 거는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반대 상황은 절대 말할 수가 없죠. 안 좋은 상황은 절대 갑자기 전기가 끊겨서 누가 죽었다는 말할 수 없죠.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되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되게 조심하게 해야 할 여러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정치적인 그런 표현은 논외로 하고, 그럼 이제 다른 표현들, 예를 들어서 문학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성도 본인의 개인의 표현이잖아요. 머리를 기른다든가 아니면 의복 스타일이라든가 혹시 그런 표현의 자유는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그것도 사실은 비교할 게 못 되는 게 북한은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이에요. 모든 문학 작품, 노래 이런 게 다 찬양. 김일성 찬양. 솔직히 그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한 가지 불만을 가졌던 게 아까 말했던 머리 스타일, 옷 입는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남한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멋있게 하면은 좀 나도 멋있을 것 같은데. 의복의 표현도 되게 제한적이고. 완전 제한적이죠. 그냥
그 교복, 뭐 시커먼 거무틱틱한 교복에 뭐 치마 저고리나 이런 거밖에 못 입고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청바지 이런 걸 보내줬는데 몸으로 입었다가 잡혀가지고 청바지 청년동맹 어떤 그런 사무실 가서 하루 종일 노역한 적이 있어요. 청바지 입고 갔다고. 네, 와.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상징이라는 거죠. 솔직히 그때도 당연히 입지 말라니까 입으면 안 되긴 하겠지만 왜 입지 말라는 건지 절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뭐 그게 뭐 옷에 무슨 뭐 사상이 있다고. 그러네요. 아까 노래 대부분이 다 찬양 내용이라고 네.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밈처럼 쓰이긴 하는데 꼬마 여자애가 왕감자하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아, 그런 노래는 이제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 자, 같아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건데 대용단 왕감자라는 게 뭔지 모르죠. 그것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거예요. 감자가 왜 정치예요? 왜 그러냐면 김정일 살아있을 때 인민들의 식량 사정이 힘들다고 감자는 이제 추운 데서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쵸. 대용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거대하게 감자 농장을 이제 막 하라고 했죠. 그래서 막 장려했었는데 거기서 난 감자들이 뭐 김정일이 잘 지도를 해서 네. 감자가 이제 알이 더 크고 해서 그래서 왕감자라고 그래서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왕감자를 배부르게 먹는다라는 노래예요. 여기서 모르니까 왕감자가 그냥 그 웃기다고 보고 있는데 그 노래도 사실은 정치적인 노래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소름 돋네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왕감자가 썩었네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것도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그 김정일이가 이제 지도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듣는 게 되니까 썩었다고 해도 썩었다 말하면 안 돼요. 와. 그거 몰랐죠? 이건 좀 네. 몰랐네요. 드라마도 북한에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국에선 OST, 소위 브금이라고 네,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런 브금 같은 것도 혹시 그러면 그런 주제로만 다뤄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로 이제 드라마 OST나 이런 부금들이 되게 좋잖아요. 막. 그쵸. 왜냐하면 그 드라마의 스토리랑 연결되기 때문에 분위기 있게 타게, 네. 북한에서도 이제 드라마 OST가 되게 일반 노래보다는 더 유명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뭐 장군님 뭐 이런 거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들어가긴 해요. 근데 북한에 이제 되게 유명했던 항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 내용이냐? 어선 타는 선원들인데 바다에 나갔다가 표류가 된 거예요. 표류 막 하는 과정에서 막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서로 도우면서 막 끝까지 이제 뭐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인류애적인 영화이고 그렇죠, 막 그렇죠. 인간의 생존 본능을 위한 뭐 거의 뭐 그런 영화로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끝이 뭐냐? 우리는 살아서 장군님 품에 돌아와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살아왔다. 와, 그게 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예. 뭐- 거기서 나오는 노래도 힘들 때 노하나 서로 도왔는데 왜냐면 우린 동무기 때문에 그 동무가 뭐냐? 장군님의 전사다. 개똥 같은 뭐 그런 거였죠. 살벌하네요. 근데 사실 그 노래가 멜로디는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막 개사에서도 많이 불렀었어요. 그거를. 노래는 좋은데 가사가 좀 별로라서. 혹시 외국 노래를 접했던 적 있나요? 뭐 이제 이웃 국가인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혁명을 가사로 다룬 그런 외국 노래들은 혹시 그런 것도 저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2차 대전 때 영화를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북한에서 이제 막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조국을 지키는 막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가추사라는 노래를 엄청 좋아했었죠. 그리고 보면 되게 가사도 가사인데 사실 그 멜로디가 좋아서 예, 많이 들었던 거 있고 사실은 제일 많이 부르고 들었던 건 이제 뭐 한국 노래, 한국 노래. 사랑 노래. 우리나라 노래. 그렇죠. 저희는 사실 그런 노래, 북한 노래, 뭐 러시아 노래, 중국 노래는 다 진부하고 솔직히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평생 그런 것만 들었는데 이제 한국 노래 신선하니까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 때도 이제 사실 그 잡히면 그게 큰 문제였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평소에 이제 잡히면은 그냥 이제 좀 맞고 뭐 이제 일하고 훈방 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막 국가에서 이게 너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뭐 포고문 이런 게 들어가요. 포고 몇 호 해가지고 막 이제 잡히면 공고문이구나. 크게 뭐 이렇게 다친다 이런 내용. 그때 잡히면 그냥 진짜 정신없으면서 갈 수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은 김정은이 되고 나서는 그냥 노래를 듣는 게 발견만 해도 무조건 징역 2년 가야 된다. 노래를 듣다 걸리게. 예, 그렇게 이제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노래를 듣는 것마저도 이제 되게 규약이나 이제 제약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TV나 신문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싶어서요. 평양은 채널이 뭐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지방은 그냥 조선중앙 텔레비전 하나예요. 그 5시부터 시작해서 9시인가 10시인가에 끝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아줌마가 나와서 레퍼토리 똑같아요. 무조건 일면 시작은 그 아줌마 나와 위대한 수령 뭐 누구께서 와서 수령 어디에 공식 가셨다 시작하고, 시작해서 그걸 하는 건 40분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노동신문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선전 매체들에서 뭘 다뤘다라는 다 뭐 김일성이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뭘 잘했다 뭐 우리 뭐 미사일 실험했는데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살짝 어디 뭐 어느 나라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났는데 뭐 요랬다 요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영화라고 이제 만화 영화 나오고 또 나오는 게 무슨 뭐 기록 편집물 해가지고 또 김일성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고 다큐멘터리 그 계속 그거요 그냥 계속 그런 한 9시가 그리고 9시였나 8시였나 이제
근데 드라마. 아까 말한 항로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데 드라마, 또 수령님을 위한 드라마. 그다음에 끝. 애국가 나오고 끝. 모든 게다 매일이 그래요. 매일이. 그래서 TV를 안 봐요. 아. 재미가 없어요. 아니 그 이제 방금 뉴스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들었던 의문점인데 제가 네. 예전에 중학생 때 남아공 월드컵을 할 때였어요. 그때 북한이 출전했던 월드컵이라서 네. 뭔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던 걸로 기억을 했거든요. 결과는 참담했죠. 뭐 이제 호날두한테 두들겨 맞고 브라질한테 두들겨 맞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선 탈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북한 뉴스에는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자본주의 열강 국가들을 다 이겨냈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됐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한국에서 밈처럼 많이 돌고 그랬었는데 혹시 거기 나온 뉴스들이 과연 정말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선전을 위해서라도 많이 가공되거나 아니면 조작이 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작이 되는 경우도 많을지 싶어서. 웃긴 게 사실 저는 그거를 한국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축구를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알죠. 근데 거의 축구에 미쳐있는 사람인데 북한에 있을 때 월드컵이란 걸 몰랐어요. 그걸 진심으로.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메시, 호날두를 몰랐었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런 걸 뭐 방영 안 해주니까. 그리고 뭐 굳이 내가 알았다는 뭐 국제 스포츠 대회는 올림픽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거기 개순이가 이제 금메달 땄어가지고 예전에 그 유도회에 그 사람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야구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 육상 뭐 많잖아요. 아예 몰랐었어요. 얘기 안 해주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마라톤 선수였어요. 종성옥이라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선수권인가에서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북한 사람이 어디 나가서 스포츠 대회에서 뭐 우승을 하는 게 사실 흔하진 않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어떻게 이 힘든 거리를 이렇게 1등으로 달릴 수 있었냐. 앞에서 장군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장군님 품에 안긴다는 심정으로 뛰었다. 북한은 오자마자 공화국 영웅신고. 그냥 인생 그냥.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인생 역전한 사람이라고. 네, 막 그랬어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뭐 정성호 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겠어요. 자기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어린 애들이나 이래서 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되게 어린 스케이트 선수 막 나왔었고 피겨 스케이팅 걔 막 인터뷰했잖아요. 걔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어린애들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생각 잘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면은 안 되니까 그 보도 지침이 다 있거든요. 너가 인터뷰를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항상 한결같을 거예요. 막 뭐 평양에서 뭐 응원단이 와도 뭐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지침이 있는 거고 언론 보도 지침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민주화되기 전에 다 보도 검열을 했었고 다 했었잖아요. 지침이 있었고 뭐 있으면 다 잘라야 되고 맞아요. 북한은 그냥 그것의 완성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기자들은 북한에서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요. 근데 딱 검열을 하면서 이제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닌데 이렇게 쓰면은 좀 더 체제 선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검열 무슨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자라고 해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기사를 쓰라고 하면 과연 진짜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또 의문이 드는 게 사람이 계속 이제 막 검열 당하고 하다 보면은 주체적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뭐 원하는 대로 써주고 오케이 할지 말지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선배들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바보 되는 느낌 받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광명형님은 왜 이렇게 북한이 자국민들의 표현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의 사리 사욕 때문이죠. 이제 김씨 일가의 어떤 그런 사리 사욕을 채우고 모르겠어요. 그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지금 하는 짓이 옳다고 생각하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에는 정말 수많은 국가가 있고 북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도 이제 북한 사람들은 세계를 비교 못하겠지만 걔네는 비교할 거 아니에요. 걔들은 잘못된 걸 알 거라고요. 그쵸. 아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종교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딱 그거잖아요. 물론 뭐 북한처럼 누가 세뇌시키진 않겠지만 내가 배우는 대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모두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또 일부러 세뇌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충성을 하게 되고 김씨 일가 입장에서는 인민들이 그렇게 해야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계속 그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얘네는 억압을 하고 그리고 더 인민들은 계속 바보가 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거기서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처음에 이제 뭐 일제가 막 문화발사 정책 막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했던 것도 사람들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원래 일본이었다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미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이미 김일성의 자식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뭐 세뇌하고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만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반발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또 특히나 이제 민주화된 우리 남한사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대학교 졸업한 인식친구에게 이제 북한의 어떤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이런 거에 좀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물론 이제 표현의 자유나 이런 언론 통제가 되게 강력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인민들의 표현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는 건 알고 있었었는데 이 정도로 뭐 생활 곳곳에 관여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개인의 사소한 의견마저도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점은 또 많이 놀랍긴 하네요. 솔직히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 시위 같은 것도 참가해보기도 하고 또 한국 뉴스에서는 시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리고 또 이제 통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다만 어느 날에는 이제 북한 인민들이 이런 실상들을 깨닫고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지향점을 찾아서 시위를 하면서 그런 체제가 붕괴되고 자연스럽게 같은 체제로서 나아가는 날이 언젠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인식친구와 함께 이제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온 주인식 네, 북한에서 온 이광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